스프레드시트는 엑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엑셀을 잘 쓰시는 분은 되게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스프레드시트도 드라이브로 이동하셔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, 이렇게 바둑판 클릭하신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누르셔도 됩니다.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클릭하셔가지고, 이거 뭐 엑셀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.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. 역시 여기 제목 입력하는 칸이 있고요. 제가 미리 약간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작업을 좀 진행할게요.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작업을 해놨죠.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키우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좀 키울게요. 그래서 일단은 엑셀의 기본이면서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인데, 요 하나를 제가 클릭하는 거 하나를 셀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셀에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요 칸은 A1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지금 클릭하고 있는 칸은 B1이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름이 보여지고 있죠. 여기는 C1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셀이 기본이고, 이 셀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이름이 붙는 건 이쪽 C, E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. 스프레드시트는 우선 재밌는 것부터 좀 먼저 시작해 볼게요.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 탐색했었잖아요. 이렇게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미리 작업을 좀 해놨어요.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을 좀 할게요. 그러면 지금 보면 뭐 1월, 2월, 3월에 뭐 스마트폰이 판매된 개수 뭐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.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 여기도 탐색이 있죠. 탐색을 좀 클릭을 해서 보면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뭐 썸은 합계고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잡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확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는 서식을 바로 내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쉽게 좀 하실 수 있고, 더불어서 해당 값에 대한 차트도 자동으로 얘가 잡아줍니다. 그래서 요거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,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트를 얘가 이제 잡아서 보여주는 거고, 지금은 뭐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네요. 그리고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런 탐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다 계산을 일일이 했었어야 됐잖아요. 썸이든 뭐 평균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했었어야 됐고, 차트도 만들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됐는데, 요거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시면 단순히 데이터를 드래그를 한 다음에 탐색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합계, 뭐 평균, 최소, 최대값, 그리고 개수죠.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차트를 또 쉽게 보실 수 있고,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애용하는, 제가 많이 애용하는 기능 중에 좀 하나긴 합니다. 근데 단지 좀 유의하실 거는 이 차트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은 검증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이렇게 추천했다고 탐색에 뜬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 번쯤은 좀 살펴보시긴 해야 됩니다. 하지만 그래도 탐색 써보시면 유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좀 해볼 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서식이 적용된 값이 있는데, 그리고 뭐 비슷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 테이블에도 요거랑 똑같이 서식을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드래그 한 다음에 왼편에 보시면 여기 뭔가 밀대라고 하나요? 그런 게 생기죠. 하여튼 서식 복사가 있습니다. 요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 딱 클릭을 해주면 똑같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
서식 복사는 뭐냐면 그 값을 복사하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스타일들을 복사하고 싶을 때 서식 복사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적용하는 방법은 원하는 서식 복사를 원하는 곳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왼편으로 이동하셔서 서식 복사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해주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여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서식 복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게 되면 빈칸을 자동으로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드리면 똑같이 1월이든 5월까지 똑같이 10개가 팔린 거예요. 그럴 때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. 그럴 때 요거 갖다 대신 다음에 끝에 네모 있죠?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. 아니면 지금 방금 더블 클릭을 한 겁니다. 아니면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똑같은 값이 들어가죠.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.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이.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10에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채워지고요. 그리고 뭐 없애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하셔도 된다 라는 거죠. 설명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10, 11, 12 뭐 이렇게 채우고 싶다. 1씩 늘어나는 거.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늘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늘어나고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반복적인 거는 그 수작업으로 채우지 마시고 더블 클릭이나 이렇게 드래그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저희 보통 제목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제 샘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제목이라고 하게 되면 셀을 합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 툴바에 보면 이제 셀 병합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돼요. 그렇게 되면 이 셀이 지금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병합 취소를 하고 싶으실 때는 요거 클릭을 하셔서 병합 취소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개의 셀로 다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목의 셀 병합 같은 경우는 뭐 제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죠.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스프레드 시트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는 합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. 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색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 탐색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첫 번째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계 쪽에다가 클릭을 해두신 다음에 뭐 되게 어렵겠지만 여기 요 형태가 있을 겁니다. 요 형태 함수 클릭하셔가지고 썸을 해놓고 드래그를 하는 방식 이렇게가 있을 거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수식을 저희가 쓰려고 할 때 는을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원하는 수식의 함수의 이름을 적습니다.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수식을 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엑셀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똑같죠?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숫자 포맷을 변경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좀 잠깐 팁을 좀 드리면 지금 원가라고 적혀져 있는 것과 숫자 10이 정렬의 방향이 다른 거
인지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지금 원가는 요 셀에서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숫자 10은 셀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. 아마 확인 가능하실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놓은 거냐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는 10인데 위쪽에 있는 거는 숫자 10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문자 10인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계산하게 될 때 나는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합계를 구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썸을 뭔가 누군가가 나는 이제 몰라서 이렇게 한 거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에러가 나잖아요. 근데 숫자 10이고 10인데 왜 자꾸 그 합계를 내려고 할 때 에러가 날까? 라는 걸 좀 보면, 근데 요거 배치를 정렬된 걸 보면은 얘는 10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숫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, 왼편에 10이 있는 거는 아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이제 지워주게 되면 숫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정렬 위치에 따라서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인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는 숫자 포맷을 변경을 할 건데 저희가 가격을 100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어떤 저희 원 단위를 붙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그거는 요 위쪽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통화 형식으로 해서 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소수점 2개가 있는데 나는 소수점은 뭐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줄여주는 걸로 아니면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숫자 형식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 4개뿐만 아니라 다른 걸 지정하고 싶으실 때는 서식 더보기를 통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거, 재무, 회계에 관련된 거 보면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죠. 세 자리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날짜랑 시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숫자 포맷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수식 작업하실 때 맞춤형으로 더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더보기에서 맞춤 숫자 형식 가신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아마 원이라는 형태는 없으실 건데 제가 만든 형태라서 그렇습니다. 그냥 원이 아니라 뭐 가상으로 원화라고 적용을 해놓고 하면 가격에 뒤에서 이제 숫자만 입력해도 뒤에 원화가 자동으로 붙는 형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제가 어떤 숫자 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맞춤 숫자 형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